24년도 1학기 중간고사 3학년입니다. 인창중학교 문제 풀이해볼게요. 1번부터 보겠습니다. 범위는 1, 2단원이고요. 자, 다음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어떤 물질의 변화입니다. 이 물질의 변화와 종류가 같은 것 찾아보겠습니다. 단풍잎이 붉은색으로 변한다. 색 변화죠. 색 변화. 자, 색이 변한다는 것은 화학 변화 되겠습니다. 화학 변화. 두 번째, 바나나 껍질의 색이 초록색에서 노란색 익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 색 변화기 때문에 화학 변화 되겠습니다. 자, 이것과 같은 것을 찾아야 되는 거죠. 컵이 깨진다. 이건 모양 변화기 때문에 물리 변화. 설이 녹슨다. 이거 화학 변화입니다. 산화라고 하는 거죠. 녹슨다는 것은. 물이 끓는다. 상태 변화. 상태 변화고요. 물리 변화고요. 종이가 찢어진다도 모양 변화니까 물리 변화 되겠고, 드라이 아이스가 승화한다는 것도 상태 변화이기 때문에 물리 변화 되겠습니다. 답은 2번 넘어갑니다. 자, 물질의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물의 전기 분해는 화학 변화이다. 물이 전기 분해되면요, 물이 있었어요. 물이 수소와 산소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원래 있던 물과 수소와 산소로 성질이 다른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화학 변화 맞습니다. 두 번째, 물질의 상태 변화는 물리 변화이다. 맞죠? 설탕이 물에 녹는 것은 화학 변화. 이거 틀렸습니다. 설탕이 물에 녹는 현상을 용해라고 불러요. 자, 물에 녹는 것을 용해라고 하는데 2학년 때 다 배웠었어요. 자, 설탕이 물에 녹아봤자 설탕의 성질 그대로 갖고 있고요. 물의 성질도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단순하게 섞여 있기만 하기 때문에 물리 변화입니다. 성질이 바뀌지 않았어요. 네 번째, 화학 변화가 일어나면 새로운 물질이 생성됩니다. 물리 변화가 일어나도 물질의 성질은 변하지 않는다. 물리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은 깨졌다, 모양이 변했다. 그쵸? 이런 것들 전부 성질이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 다음은 구리의 연소 반응을 화학 반응식으로 나타냈어요. 구리 플러스 산소가 산화구리2가 되겠다. 화학식으로 한번 적어보면 구리는 Cu 플러스 O2가, 산화구리는 CuO가 될 거고요. 개수를 맞춰주면 ECU하고 ECU 되겠습니다. 이 반응식을 해석한 것으로 옳은 거 찾아볼게요. 생성물질은 구리와 산소 틀렸습니다. 화살표를 기준으로 했을 때 반응물이 왼쪽 편에 있는 거 있죠? 이거 반응물입니다. 그 다음에 화살표의 오른쪽에 있는 것들 생성물 되겠어요. 자, 그래서 생성물은 산화구리가 되기 때문에 1번 틀렸고요. 반응물질은 산화구리2, 이거 생성물이죠. 틀렸습니다. 구리의 연소 반응은 물리 변화이다. 틀렸습니다. 구리가 연소돼서 새로운 물질인 산화구리2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물리 변화가 아니라 화학 변화 되겠습니다. X. 원자의 재별로 새로운 분자가 생성되었다. 4번 정답이네요. 자, 원자가 전부 뜯어진 다음에 새로 결합해서 새로운 물질, 성질이 새로운 물질이 생성되었기 때문에 이거 화학 변화가 되는 거죠. 답은 4번입니다. 자, 분자의 배열이 달라져서 분자의 배열이 달라져봤자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질 수는 없어요. 분자의 배열이 달라진다는 것은 고체가 되어 있던 것이 액체로 녹았다, 액체가 기체로 끓었다, 이런 것들 상태 변화되는 거기 때문에 분자의 배열만 변해가지고는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답은 4번이요. 다음 4번 문제 볼게요. 이거 별표 하겠습니다. 이거 지금까지 5개 학교 풀이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4개 학교에서 나오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거 정말 많이 나왔어요, 작년에. 자, 메테인, 그러면 100% 중에서 80%로 나온다는 거죠. 자, 메테인이 CH4고요. 산소가 O2인데 산소 분자는 2개가 있겠네요. 화학 반응식으로 써보면 CH4 플러스 2O2가 반응해서 CO2와 물이 2분자 있으니까 2H2O가 되고요. 1대, 2대, 1대 2가 나오겠습니다. 자, 반응 전과 후에 수소 원자의 개수 무조건 같아야 합니다. 반응 전과 후에 원자의 개수는 절대로 바뀔 수가 없어요. 같아요. 메테인 분자 1개와 산소 분자 2개가 반응하겠죠? 1개 분자 있고요. 2개 분자 있습니다. 그림을 봤을 때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화학 반응식은 CH4 플러스 EO2가 CO2 플러스 EH2O. 다 맞네요. 5번 되겠습니다. 5번 문제 볼게요. 그림과 같이 탄산칼슘과 묽은 염산이 반응했어요. 어떤 기체가 발생되는지 알고 있어야 됩니다. CO2,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할 건데 뚜껑을 봐요. 뚜껑이 막혀 있어요. 그러면 질량 변화가 있어 없어? 없어요. 질량 변화 없다라는 거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래서 질량 변화가 없다. 생성되는 기체는 산소, 틀렸어. 이산화탄소이고요. 반응 전과 후에 측정한 물질의 전체 질량은 똑같아야 되고요. 기체가 발생했지만 뚜껑이 막혀 있어가지고 날아가지 못했어.
자, 뚜껑을 열고 실험하면 반응 전과 후에 질량이 다르겠죠. 어떻게 될까요? 감소합니다. 기체가 날아갔기 때문에 그렇죠. 질량 변화가 없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2번 틀렸어요. 다음 6번 보겠습니다. 이거 외우라고 했던 거죠. 마그네슘의 질량과 산소의 질량 Mg 플러스 O2가 반응해서 MgO가 될 때 EMg, EMgO 3대 2대 5의 질량비로 반응한다고 했습니다. 자, 화학 반응식은 Mg 플러스 O2가 MgO2가 된다. 틀렸죠? EMg 플러스 O2가 EMgO가 됩니다. 마그네슘과 산소는 3대 2의 질량비로 반응한다. 그렇죠? 마그네슘 24g 적어볼게요. 얘가 24g 있대요. 그럼 얘 얼마 있어야 될까? 16g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40g이 생성되면 얘가 3, 2, 5 비례배분이죠. 자, 생성되는 산화 마그네슘의 질량이 40g이다. 니은 디귿 답은 4번 하겠습니다. 7번 볼게요. 그림은 질소기체와 수소기체가 반응해서 질소가 N2 플러스 수소가 3H2 세 박스네요. 부피비가 1대 3대 2가 되겠습니다. 2NH3 앞에 있는 숫자 있잖아요. 이거 분자수 그리고 개수라고 하는데 이 분자수의 비가 지금 1대 3대 2가 나오고요. 개수비도 1대 3대 2가 나오고 부피비도 1대 3박스, 3박스, 2박스이기 때문에 1대 3대 2 모두 똑같습니다. 분자수의 비, 개수비, 부피비까지 다 동일하다는 거 기억해야 되고요. 하나는 다르죠. 뭐가 다를까요? 질량비는 다릅니다. 자, 그래서 질소기체가 90g이 질소가 약 90g이 있대요. 90g이 아니라 밀리리터네요. 부피니까. 90ml가 있을 때 수소기체가 30ml가 있답니다. 얼마만큼의 암모니아가 만들어질 거냐 이거죠. 자, 1대 3대 2로 반응해야 되기 때문에 얘 90ml가 전부 다 반응을 하려면 270ml가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얘가 그만큼 없잖아요. 그럼 얘를 전부 소진할 수는 없고요. 수소 전부 다 쓰려면 질소는 얼마나 있으면 될까? 얘는 10ml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10ml, 30ml에서 20ml만 만들어지면 됩니다. 답은 1번 되겠습니다. 다음 8번 볼게요. 자, 그림은 물에서 일어나는 물질의 변화입니다. 분자가 그대로 있으면서 간격만 넓어졌기 때문에 물리 변화 되겠습니다. 분자의 배열이 변했어요. 분자 배열, 변화. 자, 두 번째는 나는 물에 붙어있던 원자들의 결합이 전부 끊어지면서 새로운 분자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물 분자에서 수소 분자와 산소 분자로 분해가 됐다는 말이죠. 이거는 화학 변화 되겠습니다. 화학 변화가 되고요. 어떤 배열이 변했니? 원자의 배열이 변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는 물리 변화가 일어나는 과정, 그렇죠. 나는 원자의 재배열, 그렇지. 물이 수증기로 기화하는 것은 물이 수증기로 기화해봤자 물인 건 똑같아. 성질이 바뀌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나가 아니라 가에 해당합니다. 디귿은 틀려서 기억, 니은 답은 3번. 자, 9번에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하는 이유는 이거는 서술형이 있었으면 무조건 나오는 문제고요. 반응 전과 반응 후에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질량 보존이 성립한다. 라고 그것만 찾으면 되겠습니다. 암기하고 있어요. 반응 전 후에 원자의 종류와 개수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답은 5번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다른 것들 보지 마세요. 10번 봅니다. 자, 가는 수소기체와 산소기체가 반응해서 수증기를 만들어냅니다. EH2 플러스 O2가 EH2O가 된다. 이 화학 반응식 같은 경우는 딱 보자마자 이게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익숙해져 있어야 합니다. 해줄까요? H2 플러스 O2가 반응해서 H2O가 될 때 개수 한번 맞춰볼게요. 수소 원자가 2개 있고요. 생성물의 수소 원자가 2개 있기 때문에 오케이, 괜찮아, 넘어갔어요. 근데 산소 원자가 2개 있는데 생성물에서 산소 원자가 1개밖에 없단 말이죠. 이런 화학 반응식이 틀린 반응이에요. 얘를 2개로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앞에다가 커다란 분자수 2를 붙여서 얘를 2개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2, 5니까 원자가 2개죠. 그런데 수소 원자가 지금 4개가 돼버렸죠. 이 H2니까 얘가 4개가 됐어요. 그럼 앞에도 몇 개가 되면 되니? 앞에도 4개로 맞춰주면 이 H2, O2, EH2O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죠. 다음 두 번째. Mg 플러스 EHCl이 H2 플러스 MgCl2다. 이건 화학 반응식이 제대로 된 것 같은데요. 자, 마그네슘 하나, 수소 2개, 여기 2개, 염소가 2개 있고 Cl2니까 2개. 맞네요. 자, 이 화학 반응식에 대해서 옳은 거 가에서 A, B, C는 4이다. A는 2, B는 1, C는 2. 그래서 합치면은 5가 되겠죠. 자, 가와나 모두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한다. 이 질량 보존 법칙은 모든 화학 반응에서 전부 물리 반응이고 화학 반응이고 전부
성립합니다. 니은. 가와 나 모두 기체 반응 법칙이 성립한다. 이거 성립 못합니다. 왜냐면 나에서 금속이죠. 금속이요. 자, 얘네가 들어있기 때문에 금속이 들어가 있으면 기체 반응 법칙이 성립할 수가 없죠. 니은만 맞아서 2번 하겠습니다. 자, 11번 보겠습니다. 표는 기체, 수소 기체와 산소 기체가 반응해서 새로운 기체가 만들어질 때 전후 질량을 측정한 것이다. 질량 측정이기 때문에 이것은 일정 성분비 법칙 되겠습니다. 뭐야 이게? 어디 갔니? 자, 일정 성분비 법칙 되겠습니다. 11번이요. 자, 반응 전에 기체의 질량을 봤더니 수소가 1g 있었고 산소가 10g 있기 때문에 이거 외우라고 했었죠. 수소와 산소가 만나서 물이 만들어질 때 질량비는 1대 8대 9다. 1대 8대 9가 될 거다. 이거 외워놓으면 정말 유리하게 작용할 거야. 쌤이 필요 없는 걸 외우라고 하진 않을 거 아니니. 그치? 자, 1대 8이니까 8g 반응해서 남아있는 거는 산소가 2g이 남을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수소와 산소 3g, 16g 있다고 해봤자 반응하는 B는 1대 8이기 때문에 얘가 2g 반응할 거고요. 얘가 16g 하면 1대 8 맞죠? 남는 거는 수소가 얼마나? 1g이 남겠네요. 자, 나는 2다. 틀렸어요. 1입니다. 가는 수소기체. 맞죠? 위 실험은 일정 성분비 법칙에 따른 결과이다. 그렇죠? 니은 디귿이라서 4번입니다. 12번 여기부터 2단원입니다. 기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볼게요. 대기 중에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기체는 수소 아니고 질소가 됩니다. 대기는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100km가 아니라 1000km까지 분포합니다. 높이에 따른 기온 분포를 기준으로 총 4개의 층으로 구분한다. 그렇죠. 디귿이라서 2번입니다. 이 12번 같은 문제는 문제를 엄청나게 많이 풀다 보면 자연스럽게 암기될 수 있도록 숙지가 돼야 됩니다. 13번 볼게요. 대류권은 4개의 층 중에서 제일 아래에 있는 그쪽 층이죠. 대류가 일어날 거고요. 그러니까 대류층이겠죠. 대류권이겠지. 자, 그리고 수증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기상현상이 나타날 거고요. 위로 올라갈수록 온도가 점점 떨어질 겁니다. 인공위성의 궤도로 사용되는 것은 열권이죠.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높아지면 안 되고요. 바닥에서부터 지열이 나오고 있는 지각에서부터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위로 올라갈수록 온도가 내려갑니다.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약 50에서 80km까지의 구간 아니고요. 10km까지 정도 돼요. 11km 정도쯤 되는 것 같습니다. 3번 틀렸고 오존층이 존재하지 않죠. 오존층은 성층권에 존재할 겁니다. 대류가 잘 일어납니다. 수증기가 있죠. 기상현상이 나타난다. 답은 5번 체크하겠습니다. 다음. 자, A, B, C, D,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입니다. A층의 공기의 대부분, 대륙권의 공기 대부분이 분포한다. 그렇죠. 지구가 공기를 끌어당기고 있기 때문에 중력에 의해서 공기는 맨 밑에 층, A층, 대륙권에 제일 많이 분포하고요. 1번이네요, 그러면. 자, C층에서 대부분의 자외선, 틀렸어요. 자외선은 성층권에서 흡수되기 때문에 B, A, B, C, D 모두 기상현상, 기상현상은 A에서만, B에서는 오로라가 나타난다. 오로라는 D에서만. D에서 대류가 가장 활발, D에서는 대류 나타나지 않습니다. 대류는 A와 C입니다. A 그리고 C. 죠. 답은 1번. 그러면 지구 복사 평형을 나타냈습니다. 태양 복사 에너지가 100%가 들어갔을 건데 70%가 지표면의 흑수 아니죠. 50%가 지표. 나머지 20%는 구름과 대기. 구름 그리고 대기의 흡수, 30%가 반사죠. 그래서 지구 복사 에너지는 얼마가 나가면 되니? 70%가 들어왔기 때문에 70%가 나가면 되겠죠. 자, A는 지구에 흡수되는 태양 복사 에너지다. 그렇죠. 맞아요. B는 우주 공간 등으로 방출되는 지구 복사 에너지 양으로 40이다. 70이죠. 지구의 온도가 계속 올라가지 않고 거의 일정하게 유지되면 복사 평형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렇지. 70%가 들어왔고 70%가 나가고 있기 때문에 온도가 변하지 않는다. 이런 것을 복사 평형이라고 합니다. 기억 디귿 다음 3번. 다음 16번 보겠습니다. 지구의 온실력과 지구 온난화입니다. 온실기체로는 어떻게 오라 그랬지? 오, 이, 메론, 수, 프. 오존, 이산화탄소, 메테인, 론 없고요. 수증기, 프레온가스죠. 온실기체로는 수증기, 이산화탄소, 메테인 등이 있다. 맞습니다. 대기가 없다면 지구의 평균 기온은 지금보다 낮아질 것이다. 그렇지. 자, 대기가 있기 때문에 대기에 흡수된 지구 복사 에너지가 지구로 재방출되기 때문에 뭐가 나타나죠? 온실
효과가 나타난단 말이야. 근데 이 온실효과가 너무 가속화됐기 때문에 더 너무 뜨거워진다는 얘기죠. 자, 지구온난화는 주로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의 농도 증가로 발생했다. 그렇죠. 온실가스 중에서 이산화탄소가 가장 온실효과의 주된 범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다. 자, 5번. 가나다가 맞아서 5번입니다. 자, 17번 2-2 파트로 들어왔어요. 자, 17번 그래프는 기온에 따른 포화 수증기량 곡선을 나타냈습니다. 기온이 높아질수록 수증기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포화 수증기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무슨 관계다? 기온과 포화 수증기량은 비례 관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A는 무슨 상태? 예, 포화 상태. 나머지는 전부 불포화 상태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A와 B와 D가 지금 현재 수증기량이 동일하기 때문에 있을 점이 동일할 거고 C와 D와 E는 기온이 같기 때문에 포화 수증기량이 같을 겁니다. 그래프 분석하지 못하면 문제를 풀 수가 없겠죠. 습도는 A가 제일 높겠네요. A의 습도는 100%. 자, B 공기와 D 공기의 있을 점은 같다. 찾아볼게요. B 공기의 있을 점은 여기죠. D 공기에 있을 점도 여기입니다. 숫자는 나와 있지 않아요. 하지만 있을 점은 같습니다. 있을 점이라고 하는 것은 수증기가 기체 상태로 있다가 액체로 바뀌는 시점의 온도, 뿌옇게 흐려지는 온도, 불포화했다가 포화 상태가 되는 온도, 수증기가 응결되는 온도 모두 있을 점이죠. A 공기의 실제 수증기량은 포화 수증기량과 같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무슨 상태다? 포화 상태다. 그렇죠? 상대 습도는 100%다. 공기 C, D, E 중에서 습도가 제일 높은 것은 E다. 자, 계산할 필요 없었고요. 여기서 포화 수증기량 곡선과 제일 가깝게 있는 요 C점이 습도가 제일 높을 거고요. E는 가장 습도가 낮을 겁니다. 자, 그래서 E가 아니라 C 되겠습니다. 기억 니은이라서 3번입니다. 18번 볼게요. 공기가 상승해서 구름이 생성되는 경우로 옳은 것을 자, 공기가 따뜻한 공기와 찬 공기가 만나면 따뜻한 공기가 위로 올라가죠. 기억됩니다. 이동하는 공기가 산을 타고 오를 때 됩니다. 지표면의 부근의 공기가 크게 냉각이 아니라 가열돼야 돼요. 냉각되면 공기가 밑으로 깔리잖아요. 그렇죠? 네. 가열돼야 공기가 위로 상승해서 구름이 만들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기억 니은 답은 4번. 자, 19번 보겠습니다. 현재 기온이 30도씨인 공기 1kg 속에 수증기가 30g 체크해 놓을까요? 기온 30도 중에서 현재 25g의 수증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이 공기를 15도씨로 냉각시켰을 때 응결되는 수증기 양은 얼마입니까? 공기 1kg 체크해놓고 1kg 체크해놓고요. 자, 응결량이죠. 응결량 구하는 공식은 현수 빼기 냉, 온, 포, 수. 냉각 온도에서 포화 수증기량입니다. 외워야 되죠. 자, 그렇죠? 현재 수증기량이 25g이에요. 25g. 냉각 몇 도까지 했지? 15도까지 냉각했어. 15도씨에서의 포화 수증기량은 10g이래요. 간단하죠? 그럼 얼마? 15g 응결됩니다. 답은 3번입니다. 올해는 인천중학교에서 문제가 쉽게 나온 편입니다. 작년에 훨씬 어렵게 나왔었어요. 자, 20번 보겠습니다. 10도씨 공기 2kg 속에 4g의 수증기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면 1kg 속에 얼마 있을까? 1kg 속에는 2g이 들어있겠네요. 비례식으로. 뭐 계산할 것도 없죠. 자, 그러면 10도씨에서 포화 수증기량을 찾아야지 8g입니다. 자, 습도는 상대습도죠. 상대습도라고 적자. 포수분의 포화 수증기량입니다. 현재 수증기량이고요. 곱하기 100으로 풀면 되는데 포화 수증기가 8g/kg이었고 그리고 현재 수증기량은 2g/kg 곱하기 100이기 때문에 8분의 2니까 4분의 1, 25% 되겠습니다. 답은 4번. 자, 21번 2-3파트 기압 관련 내용입니다. 토리첼리의 기압 측정 관련된 실험이죠. 자, 기압이 지금 몇 기압일까? 몇 기압인가요? 안 나와 있네요. 내용 바로 볼게요. 1기압일 때 1기압이면 76cm, H는 76cm 맞습니다. 76cm의 수온이 수면에 누르는 힘과 1기압이 수면을 누르는 힘이 똑같기 때문에 그 힘을 기압이라고 하죠. 1기압이면 수온 기둥 76cm가 누르는 기압과 똑같다. 압력과 똑같다. 이렇게 되겠죠. 자, 유리관을 기울여봤자 76cm고요. 직경이 두꺼워지거나 직경이 얇아져봤자 76cm인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수은 대신 물을 이용한다 그랬어요. 물은 10m입니다. 물기둥 10m의 물기둥이 수면 말고요. 수면을 눌러주는 그 압력이 1기압과 동일하죠. 높이는 완전 변합니다. 기억만 맞기 때문에 1번 체크하겠습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22번입니다. 그림엔 바람이 부는 원리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거 바람이죠? 기압과 바람 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이거 비열차예요.
비열 차이 혹은 연용량 차이라고 얘기를 할 건데 이 비열 차이에 의해서 빨리 가열되는 게 있을 거야. 육지가 바다보다 비열이 어떨까요? 바다가 비열이 큽니다. 비열이 크다는 것은 온도가 잘 안 변해요. 온도 변화 잘 없다. 육지가 온도가 빨리빨리 변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생각해 볼게요. 전등을 켰을 때 어디가 온도가 더 빨리 높아지겠니? 육지가, 모래가 온도가 훨씬 빨리 올라간다는 얘기야. 그럼 모래에서 기온이 높아지겠죠. 기온이 높아지면 거기 있던 공기들은 가벼워지기 때문에 위로 쭉쭉쭉 올라갑니다. 그럼 밑에 부분에 공기가 많이 없겠죠? 어떤 기압일까요? 저기압입니다. 공기가 별로 없는 부분이 저기압이고 공기가 많이 뭉쳐있는 부분을 고기압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상대적으로 봤을 때 모래보다 물은 늦게 가열되기 때문에 얘보다 기온이 낮은 거야. 기온이 낮죠? 그러면은 위에서 공기가 밑으로 깔립니다. 공기가 많기 때문에 고기압이 되는 거고요.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바람이 혹은 공기가 이동할 거고 이 이동하는 공기를 우리가 바람이라고 불어주죠. 물에서부터 모래로 불어갔기 때문에 해풍 되겠습니다. 언제죠? 낮입니다. 낮에. 이 전등이 태양의 역할을 해주는 거 아니겠니? 그치? 자, 물이 모래보다 빨리 가열된다. 틀렸습니다. 모래가 훨씬 빨리 가열됩니다. 열 용량이 작기 때문에. 자, 향연기는 모래에서 물 쪽으로. 틀렸어요. 물에서 모래 쪽으로. 지상에서는 모래 쪽이 물 쪽보다 기압이 낮아진다. 그렇죠? 저기압이죠? 디귿만 맞기 때문에 답은 3번 하겠습니다. 기단과 전선입니다. 기단 4개 이름 다 알고 있어야 되겠죠? 여기 시베리아 기단, 여기 오호츠크의 기단, 북태평양 기단, 여기는 양쯔강 기단 되겠습니다. 한랭 건조하고요. 여기는 그 다음에 여기는 한랭 다습이죠. 다 써야 됩니다. 틀렸으면 혹시 한랭 다습이고요. 여기는 고온 다습, 여기는 온난 건조 되겠습니다. 쌤은 안 썼지만 여러분들은 써놔야 돼요. 자, 그리고 계절까지 알아야 되겠네요. 여기는 겨울, 여기는 초여름 하겠습니다. 북태평양 기단은 완전 여름. 양쯔강 기단은 봄과 가을입니다. 잘 듣고 잘 써주세요. A와 B는 건조하다. 건조하죠. 그쵸? 육지 쪽에 있기 때문에 건조합니다. B와 C는 기온이 높다. B와 C가 아니고 B와 D가 기온이 높아야 돼요. D 기단은 여름이죠. 겨울 틀렸어요. 기억만 맞기 때문에 1번입니다. 다음. 자, 그러면 어느 전선의 단면을 나타냈습니다. 찬 공기가 따뜻한 공기를 만나서 이 따뜻한 공기가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한랭전선이 만들어지겠습니다. 전선 뒤편으로 해서 저고형 구름이 만들어졌고요. 이 저고형 구름 밑으로 좁은 지역에 소나기가 내리게 됩니다. 쌤은 말로 전부 하지만 여러분들은 모르고 있으면 써야 됩니다. 계속 쓰면서 문제를 풀면서 틀렸으면 다시 암기하고 다음번에 또 풀고 또 틀렸으면 또 쓰고요. 계속 반복하는 거야. 그러다가 완성되는 거죠. 자, 온난전선의 단면 틀렸어요. 한랭전선의 단면입니다. 한랭전선. 다음에 저고형 구름이 형성된다. 그렇죠. 전선이 통과한 다음에 기온이 떨어진다. 그렇죠? 내가 여기 있다고 생각할게요. 이 전선이 나를 지나갈 거야. 그럼 난 요 안쪽으로 들어가겠죠. 그럼 찬 공기를 만나는 거니까 기온이 떨어지겠죠. 니은디귿이라서 답은 5번입니다. 자, 25번 볼게요. 그림은 온대저기압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B지역은 대체로 날씨가 맑습니다. 이게 한랭전선이니까 여기 찬 공기가 있을 거고 여기도 찬 공기가 있을 겁니다.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됐나요? 자, B지역은 맑고 비가 안 옵니다. C지역은 충운형. 여기 충운형 맞죠? 충운형 구름이고 여기는 저군형 구름이고 저군형 구름 쪽에서 소나기가 내릴 거고요. 좁은 지역에 충운형 구름에서 넓은 지역에 지속적인 비가 내릴 겁니다. A지역에서는 넓은 지역에 틀렸어요. 좁은 지역에 소나기가 내릴 겁니다. B는 맞고 C는 충운형 맞고 그래서 기역과 니은이니까 답은 3번 체크. 인창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